오늘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산 해양 경제. 자, 부산과 해양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자, 그 부분은 바로 항만과 그리고 해상을 중심으로 한 물류입니다. 부산과 물류는 떨어뜨릴래야 떨어뜨릴 수 없는 관계인 거죠. 자, 이 항만과 해상 물류에 바로 내 코앞에 다가올 미래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원들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회사에서 사업을 기획하시는 분들이나 또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앞으로 1년 뒤, 5년 뒤, 10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미리 예측하지 않으면 이제는 현재 내가 어떤 부분으로 사업을 확장시킬 건지, 무슨 연구를 할 것인지에 대한 감이 전혀 안 오겠죠. 그래서 저는 크게 4가지 측면으로 봤습니다. 첫 번째, 경제구조 어떻게 된가? 두 번째, 사회구조에 따라서 해상물류가 어떻게 될 건가? 세 번째가 우리 환경, 보안, 안전 문제는? 마지막으로 기술은 또 어떻게 변화할 건가? 자,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그리고 특히 부산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만과 물류와 해양 경제라는 부분,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를 제가 미리 자료로 배포를 해드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아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먼저 경제 구조를 살펴보면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뭐겠습니까? 우리나라와 일본의 공급 사슬인 거죠. 자, 중국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우리가 FTA를 비롯해서 세계화와 더불어서 보호무역주의가 우리나라의 어떤, 그리고 해상물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저희는 예측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른 물류 영역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북방, 남방 물류 쪽으로 진출하고자 해서 리스크를 회피하는 겁니다. 인구 구조, 저는요 모든 것 중에 가장 심각한 거는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작년 말에 우리나라가 1인 가족 시대 30%를 넘었다고 합니다. 10가구 중에 3가구가 1인 가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콜드체인이 중요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기존의 양파 한 망을 저희가 사면 10개가 들어있죠. 1인 가족은요 그 10개를 다 먹지 못하고 8개 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뭐가 나오냐면 이 2개를 잘 패킹해서 깐 양파가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1인 가족 맞춤형 콜드체인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환경 보안 안전,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끌고 나가야 될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기후변화 점점 더 심화되죠. 그러면 우리는 선박을 어떤 방식으로 개발을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재난과 재해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해서 물류 부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술, 매년 가트너에서 전략 기술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매년 달라지지는 않지만 딱 강조하는,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초연결입니다. 이 초연결은 뭘 결과물로 내놓냐면요, 초연결을 통한 정보입니다. 앞으로의 미래는 정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다보스 포럼에서 2016년에 처음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를 꺼내 들었어요. 자, 7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200만 개의 일자리가, 자 500만 개의 일자리가 순수하게 사라진다. 일자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19년에 다시 한번 얘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다보스 포럼에서 나온 4차 산업 이후에 각 분야별로 기술이 급속하게 확산 적용되기 시작을 했는데 19년에 보니 다 자기 영역만 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것을 하나로 다 연결시키고 글로벌로 연결시켜야 진정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온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의 일자리 대응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를 굉장히 강조하고 나타났습니다. 제가 여기에 말씀드리는 거는 오른쪽에 보시면 저희 드론, 로봇, 3D 프린터 그리고 가상현실 얘기들을 많이 하죠. 하지만 저런 로봇이나 드론이나 자율주행차 저희가 아무리 잘 만들어 봐야 그 하드웨어에 입력되는 정보가 없다면 그냥 물건인 거죠. 움직이지 못합니다. 자기 기능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IoT 센서를 기반으로 한 정보의 수집, 그리고 이를 정확하게 빅데이터를 통해서 정확하게 분석하는 기술, 그리고 5분 뒤에, 10분 뒤에 혹은 1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정보를 던져주는 이 부분, 앞으로 가장 흥하는 산업은요, 정보를 판매하는 사업이 될 겁니다. 정보를 가진 자가 미래를 가질 겁니다. 항만 해상물리에 있어서는요, 크게 왜 항만을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해상물류가 우리나라 수입 수출, 즉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자는 모든 것들의 99.7%를 세계 수출입에, 우리나라 수출입의 99.7%를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항만은 현재 과거의 아날로그 방식에서 이제 변화하고 있습니다. 모든,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흐름이 디지털로 가고 있는데 그 중심에, 물류의 중심에 항만이 있다라는 거죠. 자, 항만 단독으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선박과 항만과 또 내륙으로 운송하는 트럭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커넥티드 물류가 돼야 우리나라 국가 물류비를 비롯해서 기업들의 물류비를 절감을 시킬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연결이 돼야 되고 디지털화가 돼야 되고 공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물류에서도 공유 경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지속 가능한 항만 물류는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전기와 또 효율화를 유도를 하고요. 그리고 녹색화는 언제나 우리가 해결해야 될 숙제입니다. 보안, 이 첨단 기술이 첨단 기술이 점점 확산할수록 이 보안의 중요성은 반드시 제일 먼저 강조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현재 해상물리에서 해운, 항만 그리고 물류 부분에 있어서의 스마트화는 조금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머스크를 중심으로 한 그 컨테이너 위치 추적 시스템, 또 블록체인, 그리고 선박의 경우에는 기존의 수많은 미세먼지와 썩스, 넉스를 발생시키는 그런 벙커 CU를 사용하는 동력 체제에서 벗어나 LNG 추진을 하는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고요. 항만의 경우에는 이제는 항만 내에서의 무인 자동 운영이라는 부분이 강조가 되고 있고 건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항만의 보안 강화를 위한 IoT 시스템도 도입되고 있는 실정이죠. 내륙 물류에 있어서는 글로벌 물류 공급망의 가시화, 여러분들 물류 공급망이라는 단어를 우리나라와 일본의 케이스로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겁니다. 제조부터 시작해서 운송, 보관, 그리고 소비자까지 가는 이 전체의 공급망이 하나라도 마비가 된다면 지금 한일 관계에 이런 굉장히 좀 심각한 상태가 발생을 하게 될 일. 그리고 자율주행 시스템, 이 자율주행 시스템은 이미 테스트를 다 끝냈어요. 그리고 레벨 3단계에 돌입해 있고요. 이제 레벨 4단계에 향해서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가장 앞선 테슬라가, 이런 유튜브에 보니까 이런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옆에 트럭 운전자가 테슬라 자동차를 탄 운전자를 찍었어요. 잠을 자고 가더라는 겁니다. 이거는 레벨 4단계 수준에 이르지 않으면 불가능한 시스템이거든요. 어쨌든 저희가 정말 누워서 갈 수 있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시대가 오게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모두 일하는 작업장에서의 이 노동자 중심의
편의성을 위한 그런 시스템들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에서도 발표했거든요. 이 자동차 제조 공장이나 다른 물류 현장에서 정말 힘을 거의 자기가 평소에 들여야 될 힘이 100이라면 약 15%의 힘만 들이고도 작업을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그런 보조 로봇이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스마트 항만이 뭘까요? 스마트는 영리한 뜻이긴 하지만 이것이 산업과 결합했을 때는 스마트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스마트 시스템이 되려면 센서 네트워크 비롯해서 모든 표현하는 기기들이 필요하고요. 자, 스마트 항만은 결국에는 항만 하역을 로보틱화 시킬 수 있는 부분과 그리고 사람이 근무하는 항만을 보다 편리하게 안전하게 영위해 줄 수 있는 그런 두 개의 항만으로 구분이 되고요. 로텔담의 경우에는 이미 세계 최초로 스마트 포트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만 내륙부터 항만에 그리고 선박까지 모든 영역을 아울러서 하나의 스마트 프로그램으로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독일의 함부르크는 스마트 에브리싱 플랫폼을 통해서 스마트 포트와 스마트 시티와 이 두 개의 거점을 스마트 도로로 연결을 시켜서 언제나 각 주체들이 실시간으로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가 약 3.5세대 정도의 3세대 정도의 막 진입을 한 수준이라면 중국을 비롯해서 미국 등등 다른 나라는 이미 4세대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싱가포르 경우에는 가장 앞선 자동화 수준을 보이고 있는 거죠. 항만에서의 자동화는요, 지금 가장 완전 무인 자동화를 실현하고 있는 그 터미널을 가보게 되면 항만 내에 사람이 없습니다. 단지 항만을 오퍼레이션하고 모니터링하는 그 장소에 몇몇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현재는 그와 같은 시대까지 발전을 했죠. 중국이 굉장히 지능화와 스마트화에 돈을 많이 쏟아붓고 있습니다. 우리 아시아 최초로 항만을 완전 무인 자동화 시켰고요. 청도, 양산, 탕샤난까지 앞으로도 4-5개의 완전 무인 자동화 항만을 건설 중에 있고요. 네덜란드는 세계 최초로 자동화 항만을 도입을 했지만 현재는 마스블락에 건설되는 100% 모든 항만이 완전 무인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항운 노조를 가진 이 미국조차도 완전 무인 자동화 터미널을 롱비치와 LA 쪽에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2040년까지 싱가포르는 65개 선석 6,500만 TEU를 처리하는 항만을 완전 무인 자동화 항만으로 건설 중에 있습니다. 자, 이런 자동화 항만이나 지능형 항만이 굉장히 우리한테 많은 효율성과 에너지 절감과 그리고 높은 생산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항만은 어떻게 될까요? 트럭 운전사가 내가 가고자 하는 부분이 이미 내 화면 앞에 나타나게 되고요. 어디에서 무슨 트럭이 어떻게 접근을 하는지는 모든 정보가 나한테 들어오게 됩니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제는 항만에서의 서류 작업과 모든 것들이 필요 없게 되는 시대가 오게 됩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각각 국가 물류 계획부터 시작해서 모든 국가 정책에 우리나라 항만의 스마트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 해상 물류의 스마트화 6개를 말씀을 드리면요, 1번부터 6번까지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공급 사슬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공급 사슬망에 각각의 이해 관계자들이 굉장한 약 한 20만 개의 물류 기업들이 엮여 있습니다. 자, 이 물류 기업들의 미래는요, 서로 상호 간에 정보를 연결시켜야 모든 물류 기업들이 윈윈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될 거고요. 자, 보시다시피 항만도 스마트화되죠. 자율 운항선이 항만과 항만을 연결하게 되죠. 항만과 스마트 물류센터는 자율주행 트럭이 운송을 하게 될 겁니다. 저와 같은 시스템이 먼 미래의 얘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앞으로 10년 뒤에 우리 눈앞에 다가올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이 정보를 중심으로 한 표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특히 해상물류 부분은
타 부분에 비해서 현재 3.0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4.0까지 끌어올려야 육상과 해상을 자연스럽게 연결시킬 수 있는 구조를 가지게 되는 거고요. 이제는 우리 지능화라는 부분은 사람이 정말 안전하고 편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이지, 사람을 없애는 부분은, 사람의 일자리를 없애는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래의 항만의 모습을 보시면 모든 전력 체계를, 에너지 체계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그리고 미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스마트 안전 보안을 강화한 시스템, 그리고 모든 항만 내의 사물들이 실시간으로 초연결되는 항만, 그리고 자율적으로 물류가 실행되는 항만이 될 겁니다. 자, 이와 같은 항만이 더 이상 항만에만 그치지 않고 도시와도 연결되는 체계를 가지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부산 신항이 또 에코델타 시티와 스마트 시티와 친환경 운송 시스템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시대가 오게 될 거고요. 이를 Automated and Green Container Transportation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우리 부산 경제를 한층 더 발전시키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전자상거래 부분이 우리나라가 작년에 비해서 20% 이상 매년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뿐만이 아니에요. 해외의 이커머스, 국경 간 전자상거래, 특히 이 부분은 매년 20%씩 성장을 하는 고성장 산업입니다. 자, 공항 배후단지 뒤에 풀필먼트의 기능을 가진 새로운 시스템이 생겼어요. 아마존은 이 풀필먼트 센터를 통해서 기존의 유통 기업에서 물류 기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TV를 직구를 하게 되면요, 지금 저한테 TV가 오는 시간은 한 달이 걸립니다. 그리고 항공운송을 통해서 저는 약 80만 원이라는 항공운송료를 물어야 돼요. 우리나라 항만 배후지에 풀필먼트 센터가 생기면요, 빅데이터를 통해서 아마존은 이미 여러분들의 모든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나이대가 어떤 사람이 어떤 TV를 선호하더라, 따라서 이것을 해상운송으로 모든 TV의 모델을 글로벌 온라인 셀러들한테 사전에 부산의 항만 배후단지의 풀필먼트 센터에 입고를 시켜 놓습니다. 제가 지금은 미래에는 아마존에 주문을 하면요, 저한테 TV가 배송되는 시간은 5일 이내, 제가 물어야 될 운송비는 8만 원이면 족하는 시대가 옵니다. 아마존은 지금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실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문하는 그런 물품들이 이제는 조그만 물품들이 아니고요, 가구, 매트리스 보다 더 큰 물품들을 우리는 중국, 인도, 베트남에서 주문을 하는 시대가 오게 될 겁니다. 이와 같은 시스템이 미래의 항만이 나가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이 4차 산업, 그리고 스마트 해상 물류,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그런 첨단 기술이 돼야 되고 4차 산업 기술이 돼야 됩니다. 앞으로 없어지는 단순 반복적인 그런 일자리가 있겠지만 우리는 새로운 일자리, 이와 같이 창출되는 새로운 일자리에 저희는 집중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하면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상희 시스템 수고하셨습니다.